자, 대형 건빵이라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아, 뜨거워. 본저노 아미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와서 먹었었던 피자 다시 한번 저희가 따라잡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본치에 까르보나라 튀김을 해봤잖아요. 오늘도 제가 본치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피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본치 피자를 파는 피자는 피자텔리아 인 로마나예요. 텔리아가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판피자거든요. 판피자, 로마의 판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가 로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얇게 민 동그란 피자가 있고, 이렇게 판피자 이렇게 있고요. 물론 뭐 나폴리에서 배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사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다 존중해야 될 하나의 피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판피자,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할 게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전시대에 쭉 놓고 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조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람을 잘라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본치 피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썩 좋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조금은 섬세함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맥도날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맥도날드가 정말 많이 팔고 세계 최대 햄버거 기업이지만 제일 맛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하나 되게 작게 좀 만들어서 좀 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거 먹으면 조금 아쉬웠던 게,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수분율을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수분율을 좀 완전 높여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본치에 있는 그 텔리아 피자들은 수분율이 한 70 후반대나 80대 같은데, 오늘 한번 90대까지 높여서 굉장히 먹었을 때 가벼운 도우를 만들어서 텔리아 피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 시작할까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물은 3분의 2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소금 풀어주고, 보통 이런 텔리아 피자도 그렇고 요즘에 번뜩번뜩 하는 비가 반죽이나 아니면 플리시 반죽을 많이 쓰거든요. 요거 해보고 다음에 좀 플리시 반죽이나 비가 반죽을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하려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만든 것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는 다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스트 들어갈게요. 이스트를 오늘 좀 많이 넣었어요. 좀 겨울이기도 하고 반죽을 좀 많이 부풀리려고, 빠르게 많이 부풀리려고 좀 많이 넣었어요. 지금 밀가루 500에 물은 410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오일은 40 준비했거든요. 요거를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되게 분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죽을 해놓고, 저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 바시나주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물을 조금씩 넣는 기법으로 해서 수분율을 좀 높일게요. 자, 엉키면 물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오일을 넣을게요. 얇으면서 바삭하면서 약간 좀 크런치한 느낌을 주려고 오일을 좀 많이 넣었어요. 자, 오일이 엉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굉장히 높은 수분율의 이런 포카차나 반죽을 할 때는 다른 반죽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엉키는 걸 좀 봐야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물을 넣으면요 분리가 될 현상이 좀 많아요. 근데 분리됐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손반죽으로 해가지고 계속 쌓아주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물 조금씩 들어갈게요. 한국 밀가루는 안 써있지만 이탈리아 밀가루는 써있어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너무 흡수력이 낮은 밀가루들은 좀 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따지면 강력분을 하시는 게 한국 걸로 하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W값이 좀 높은 것들이 좀 물의 흡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바삭함이라기보다는 물을 많이 흡수해야지만 나중에 구웠을 때 이스트가 잘 부풀을 수도 있으며, 사실은 오븐에 구울 때 오븐 스프링이 이스트에서 부푸는 게 아니라 수분의 팽창에 의해서 굽는 게 거의 대부분 그 현상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부풀으면서 겉에는 바삭하면 속은 촉촉한 느낌이 내겠지. 요거를 폴딩 작업을 좀 해주면 돼요.
올리브오일 살짝 넣어주고, 자, 옮길게요. 이렇게 접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좀 잡을 거예요. 잠시 후에 또 폴딩 작업 살짝 해줄게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어요. 조금 글루텐 형성이 조금 아쉬워서 약간 폴딩 작업을 해줄 건데, 사실 판에 딱 펼쳐놓고 하면 좀 더 쉬워요. 근데 굳이 막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일반 기름도 괜찮아요. 살짝 해주고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덮을게요. 지금 벌써 4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매장에 좀 갔다가 좀 밤늦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부풀었죠. 어휴, 잘 부풀었습니다. 바로 계속 해볼게요. 꺼낼 때는 밀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굉장히 몽실몽실해요. 지금 발효가 잘 돼서 이렇게 좀 잘라낼게요. 이거 올리기 전에 우선은 꼭꼭 눌러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발효 좀 할게요. 30분간 자, 다시 발효했고요.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서 한번 구워 볼게요.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13분. 조금 무거워요. 가볍게 되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짝 무겁네요. 한 김 좀 뺐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 분리해서 좀 식혀야 돼.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잘라놔요. 이렇게 본치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피자, 모르타델라를 쓴 피자였어요. 모르타델라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시중에서. 루꼴라, 그다음 스트라차텔라라는 요 치즈가 있어요. 꼬레드 브라타라고도 얘기하는데, 브라타의 심장 혹은 그 안에 넣는 재료가 이거거든요. 요거는 역사가 사실은 브라타 치즈 만들기 전에 부팔라 치즈를 만들고 그 찌꺼기 같은 느낌의 재료들과 크림을 섞어 만들었다는 썰이 있어요. 불리할 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약간 스트라차텔라라는 뜻이 뭐냐면 스트라차가 이렇게 찢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찢어진 느낌이죠. 치즈가 약간 잘게 찢은 느낌인데, 이런 치즈들을 크림과 함께 만드는 치즈인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피자가 되게 맛있었어요, 본치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빵도 맛있지만 모르타델라랑 루꼴라, 스트라차텔라 치즈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점심에 맨날 사 먹겠는데 그거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본치 피자 따라하기 모르타델라를 이용한 사각 피자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사각 피자를 해봤는데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뭐 아침이나 점심때나 이렇게 편안할 때 미리 구워서 놓고 뭐 가족들의 간식 같은 걸로 해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다른 피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